전해드릴 소식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미중 무역전쟁의 대리전이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하기에 미일 동맹의 기준에서 한국에 대한 규제가 적합하다는 주장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BK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그들의 논리는 처음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를 문제 삼아 안보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와 삼성이 중국과 함께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을 핑계로 우리를 미국에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억지 주장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일간 공업신문의 온라인판 뉴스위치는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는 미중 무역전쟁의 대리전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번 한일 통상 대립은 한국의 엉터리 수출 관리에 기인하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는 미중 대립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견해의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미 수출을 엄격화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재료이고 그 반도체의 주요 용도가 인공지능과 제5세대 통신 등으로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술쟁탈 패권의 최전선 제품에 삼성의 제품이 탑재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삼성과 대만의 TSMC인데 TSMC는 미국 측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삼성이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지적이 반도체 업계에서 들린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이 이런 미국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 중국에 보내지 못하도록 미리 재료 공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담하는 삼성을 봉쇄하면 미국이 기술 패권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나아가 일본의 안전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가 북한이나 이란으로 물품을 유출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에 한일 갈등이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 전쟁의 구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주장은 비단 이 언론사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산케이비즈 역시 우리나라에 수출된 불화수소 등이 중국 공장에 재수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화이트국에서 빠지게 될 경우 불법 행위가 된다고 이야기하며 미국의 국방권한법과 ECRA 미국 수출관리개혁법에 의하여 세계적인 수출 통제 강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 기술이 25% 이상 포함된 제품으로 한정되고 있지만 동맹국에 대한 무역 협의 등을 통해 이에 동조할 것을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일본과 일본 기업도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조치도 결국 화웨이에 대한 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미일이 수출 관리를 엄격화해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유출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분리되면 우리나라가 수십 년의 시간을 잃게 될 것인데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 물으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을 깨고 중국과 연합하여 미국과 중국의 기술 싸움에서 우리가 중국 편에 서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전해드리면서 반박할 가치도 없는 어이없는 내용에 조금의 분노와 황당함이 있었으나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호주의 ABC에서도 비슷한 논지가 포함된 기사가 나와서 조금은 충격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기사로 호주의 ABC는 일본과 한국의 기술 무역 분쟁이 스마트폰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기사에서 한일 간의 갈등은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일 양국 간의 갈등에 대해 미중 무역 전쟁의 새로운 발전 상황이라고 말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 국제기독교대 정치 전문가 스티븐 네기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한국에서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제품들이 중국 공급망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던 말을 전합니다. 이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화웨이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와 많은 언론들이 보도한 적이 있었던 중국의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 네트워크를 돕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인용하며 주장합니다. 이 부분이 그저 극우 일본 언론의 또 다른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여기기에는 일부이지만 서구권의 언론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펼치는 여론전에 대한 일본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황당한 주장이지만 일본의 미일, 한중 프레임 형태의 여론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북한에 무선 네트워크를 깔았고 그 화웨이 제품의 일부 부품 중에 삼성의 제품이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의 공장으로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 등과 같은 재료가 넘어갔으며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 소홀에 있고 그렇기에 일본은 미국의 뜻에 맞게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동조를 한 것뿐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뭔가 그럴싸한 설득력이 생기는 것 같지만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예로 최근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격상된 중일 관계를 언급하며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가 여러 부분에서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이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통해 연합하여 한미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 추론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미 관계를 이간질해야 일본이 새로 만들고 있을지 모를 중일 혈맹에 도움이 될 테니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을 그만 멈추라고 하는 국제적 여론의 비난을 무마하고 자신들의 내부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벌이고 있는 수준 낮은 언론 플레이가 외교 전문가가 아닌 BK뉴스에게도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본의 뻔한 술수를 우리 정부가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우리 정부와 관계자분들도 일본 정부의 이런 막장 공격에 대해 반응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강력하게 반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초에 구체적 근거도 없는 수출 규제였기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찔러보고 있는 일본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일본의 조치에 대한 단순 대응을 넘어서서 그들이 당황할 수 있을 만큼의 반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치밀한 준비와 매뉴얼대로 일하는 것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빠르게 일이 풀리지 않고 생각지 못한 반격으로 변수를 만들어냈을 때라는 점을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 일본 보이콧으로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는 일본의 만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